안녕하세요, 재미삼아입니다. 저희가 얼마 전에 텔루라이드로 차를 바꿨어요. 지금 2200km를 탔어요.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문 자동차 리뷰어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, 사실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은 많지만 메카닉적으로 그러한 정보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, 이 영상에서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텔루라이드가 팰리세이드랑 엄청 비교가 많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, 같은 형제차로서 모든 게 다 비슷하죠, 디자인 빼고. 그런데 그 와중에 팰리세이드와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. 우선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 텔루라이드가 한국에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텔루라이드를 한국에 들여오지 않느냐, 들여오기만 한다면 이 텔루라이드를 당장 살 텐데 팰리세이드는 망할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사실 팰리세이드가 나은 점들이 있어요. 우선 팰리세이드는 3열 전동 폴딩 버튼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텔루라이드는 없어요. 그냥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접는 거예요, 수동으로.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는 버튼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징 이렇게 접히고 다시 펴지고, 근데 텔루라이드는 그냥 끈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밀어야 돼. 없어 보인다. 없어 보이기도 한데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어. 편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거는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옵션이 하나가 없는 거죠. 그렇지. 출발한다. 출발할게. 회장님 죄송합니다, 회장님. 그리고 두 번째로, 이거는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닐 텐데 그래도 조금 폼이 안 나는 부분이, 이 패들 시프트가 없어요. 이 텔루라이드는 이 기어봉으로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, 팰리세이드는 여기에서 이 핸들에 이제 붙어 있거든. 네. 좀 있어 보인다. 그걸 이렇게 핸들에 붙어 있는 그 패들 시프트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니야, 그거는 아니야. 그리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, 캐나다는 미국과는 다르게 그 세 가지 트림밖에 없어요. 저희는 SX 트림으로 8인승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. 그러면은 8인승 모델에서는 풀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, 캐나다에서는. 근데 8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2열 왜 또 멈춰서 그래? 가시게나. 신호는 지켜야 돼요, 회장님. 갈게.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8인승이라고 하더라도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거든요. 쉽게 말하면 뒷좌석에 엉뜨가 없는 거죠. 그렇지. 나는 팰리세이드도 없는 줄 알았어, 여기 없길래. 근데 텔루라이드만 없어. 그래, 맞아. 맨 처음에 차 받고 나서 뒷좌석에 엉뜨가 없다니. 뒷좌석 열선이 없어? 엉뜨 없어? 점점점. 그러니까 이랬어요. 그게 진짜, 이거는 정말 요즘에 진짜 작은 소형차에도 다 들어가거든. 그래? 그러니까 옵션으로라도 다 들어가는 그런 기능인데, 이거 5천만 원짜리인데 따지고 보면은, 근데 5천만 원짜리 이 차에 옵션조차도 없는 거야.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. 그리고 네 번째로,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,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없어. 그게 뭐야?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도로에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천천히 가. 천천히 알아서 악셀레이터를 떼도 천천히 내려가는 장치인데, 이게 사실 사륜차 그리고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차에는 그냥 이거는 없는 경우를 못 봤거든. 근데 없어. 난 근데 솔직히 그 전에 차도 이 기능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. 근데 없다는 게 난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들어. 있는 걸 뺐잖아.
팰리세이드는 있거든.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크지.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격 시동이 없어요. 리모컨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 버튼 자체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유보라고 해서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뭐 앱으로 시동 걸고 끄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유료거든. 아 그래요? 물론 차를 사면은 5년간 공짜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. 근데 5년 후엔 어떻게 할 거야? 그 지금 한- 이용해요? 이용은 하고 있어. 근데 불편해 솔직히. 키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키에 있으면은 그냥 바로 눌러가지고 바로 시동 걸 수 있는 건데 핸드폰 꺼내야 돼. 물론 핸드폰을 계속 들고는 있겠지만 그리고 반응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아. 엄청 느려. 한참 기다려야 돼. 이제 그건 아마 5년 뒤에는 없어진다 이거죠. 5년 뒤에 차 바꿔야겠어. 원래. 여섯 번째로 조수석에서 그걸 내가 정확히 기능을 뭐라고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수석 시트 조절 장치가 운전자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그 조수석 왼편에 버튼이 있거든. 그 버튼이 없어. 그게 있음으로 해서 뭐가 좋아요? 운전자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야. 그걸 본인이 하면 되잖아. 만약에 조수석에는 사람이 안 타고 뒷자리에만 만약에 누가 탔어. 아. 근데 좁아.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. 아.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못 하는 거지. 풀옵션을 가더라도 못 하는 거야. 그냥 아예 없기 때문에. 근데 팰리세이드는 있어. 굳이 뭐 없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닌데 이제 팰리세이드 아니, 나는 있고 여기서 없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잖아. 팰리세이드랑. 그거를 뺐다는 게 조금 그래.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마지막인지는 모르겠어.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마지막인데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. 이 핸들. 핸들 왜? 핸들이 안 따뜻해? 많이 따뜻해지는데 EPS라고 해서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거든. 근데 이제 현기에서는 MDPS라고 해. 근데 그 EPS 장치가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. 가장 흔한 타입으로 C타입하고 R타입이 있어.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차에 들어가는 타입이야.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가 조금 버거운, 그리고 동력 전달의 성능이 살짝 떨어져. 쉽게 말하면. 근데 이 차 무겁잖아. 2톤이 넘어가거든. 근데 여기다가 C타입을 넣어놨어. 팰리세이드는 R타입이야. RMDPS고 이거는 CMDPS. 난 거기서 충격받았어 진짜. 장난해? 좀 싸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? 그렇지. 이게 이것도 원가 절감이지. 내가 지금까지 나열한 부분들은 다 원가 절감인 거야. 근데 같은 트림으로 8인승 같은 트림으로 봤을 때 팰리세이드와 이 텔루라이드가 여기 캐나다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불 차이가 안 나. 근데 이 원가 절감한 한 거 가격 다 따지면은 훨씬 더 크거든. 분노할 만한 일이군요. 나는 이 핸들이 진짜 솔직히 당연히 그냥 핸들은 당연히 RMDPS라고 생각을 하고 타고 있었다가 뒤통수 맞았네. 뒤통수 맞아서 이거를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세팅은 잘 돼 있다라는 반증이긴 한데 그래도 이 원가 절감이라는 거는 상당히 열받게 하는 거지 사람을.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텔루라이드가 과연 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 것이냐, 나는 아니라고 봐. 이런 것 때문에 따지다 보면은 뭔가 하나씩 부족한 거야. 이게 물론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사겠지, 나처럼. 근데 뭐 이렇게 하나 근데 물론 나도 모르고 샀잖아. 그 부분들을 다 몰랐어. 알았으면은 그래도 이 차 샀을 것 같아. 아니 그러면은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텔루라이드가 나은 점이 있긴 해요? 나은 점 와이파이 에디션이 아니라는 거?